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동양그룹의 불완전 CP 판매, 은행과 카드회사에서 잇따르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금융기관들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가 얼마나 낙제점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금융기관이 강력화를 해온 금융산업을 이제는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한국금융소비자협회의 이경주 회장과 함께 금융권의 화두인 바람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학회장 취임하신 게 지난달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나오신 김에 소감과 함께 학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소비자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제 대형 사고로 갈 수 있는 사고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학회 회장을 맡게 돼서 사실은 이제 책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 본연의 활동인 연구 지원 활동 외에도 정책 제안 같은 그런 활동을 이제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노력을 이제 많이 기울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학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로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교수님과 이제 전문 연구기관 연구자들 그분들이 이제 주된 회원들입니다. 예. 그동안 또 작년에도 이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예, 회장단 제가 이제 3년째 어떻게 활동해 오고 계시고 저희 회사랑도 좀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금융소비자 학회이기 때문에 다른 학회와 달리 이제 순수 학문도 물론 당연히 연구해야 되겠지만 학문적인 것도 현실에 이제 참여를 해서 현실 금융시장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에도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이 MTN에서 요즘 이제 고령화가 진전되는 와중에 이제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자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100세 시대 우수금융 대상 그런 걸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사하고 시상 대상을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 이제 제기됐던 문제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지금 이렇게 금융 소비자의 개인 정보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호를 안 해도 되느냐는 이제 볼멘 소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가 문제였는지. 일반 이제 소비자들도 아는 문제는 이제 약간 좀 먼 문제는 이제 저축은행 부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부패 문제도 있었고 뇌물수수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동양증권의 이제 불완전 판매 그 문제도 있었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카드 3사에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된 그런 문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세세히 이제 말씀드리기보다 이제 저는 이제 학회 회장으로 나왔으니까 좀 이제 전체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이제 한 가지 이제 결과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 결과적인 현상으로 이제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진 건데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금융 당국이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법안 위반 노력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사업자의 인식 그리고 이제 사업자를 규율하는 이제 감독 당국의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사실 일어난 일들은 이제 사실 본질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업자 인식과 금융 당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고 어떻게 전환돼야 한다고 좀 보시는지요? 이거는 이제 꼭 이제 금융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일반 제조업을 모든 생산자, 고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소비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좀 첨단 산업, 제조업에 이제 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과 고객 이익이 구별되는 게 아니다. 기업 이익과 고객 이익은 같은 거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고객 가치 등식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적용을 해서 요점은 이제 그겁니다. 고객에게 황금 수갑을 채워라.
그 황금 수갑의 의미는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 가치를 증진시키고, 그러니까 고객 가치가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뭐 품질도 있고 신속성도 있고 뭐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적으로 필요한 고객 가치 증진에 필요한 요소들이 뭔가를 확인해서 그걸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건 제공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고객 신뢰를 확보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결국 투자이기 때문에 고객 가치를 늘리는 일이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 수 있어. 그게 이제 비용이 아니라 결국 투자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관점을 금융사업자들도 가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거래라는 게 혹시 단기적인 속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경영진에 대한 이제 어떤 평가 이런 것도 단기적인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기간을 보는 그 시각이 좀 짧은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신뢰를 확보한다 이런 자세를 이제 많이 못 가졌던 걸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필요한 인식이고 사업자에게 감독 당국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좀 비슷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업 중심으로만 본. 산업 중심으로 보고 시각이 좀 단기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환이 돼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사업자와 이제 금융 당국, 뭐 당국의 일단 단기적 인식 문제하고 최근에 이제 뭐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 어떻게 연결시켜져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문제만 따지고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금융감독당국의 이제 반응,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똑같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 평가를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금융감독당국이 내놓는 방안들의 어떤 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이제 좀 지나치게 정보 제공을, 정보 활용을 차단하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제 텔레마케팅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냥 거의 뭐 혁명하듯이 시작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텔레마케팅을 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영업을 하지 말라 이런 것 같은 실질적인 그런 이제 조치가 있었는데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소비자와 특히 이제 금융사업의 경우, 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심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에게 정보를 먼저 접근해서 제공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무단 활용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사업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먼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당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한 이유는 일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이제 여론을 조금 이제 댐을 확 막아버리고 잠재우려는 뭐 그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대증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소비자 가치, 금융 소비자 가치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판단하에서 그런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TM 영업 중단이라든가 뭐 그런 조치가 취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지주회사 내에 이제 속해 있는 금융기관들끼리 정보 공유를 이제 사실상 굉장히 어렵게 했거든요. 원래 지주회사의 본래 취지는 정보 공유를 좀 원활하게 해서 상품을 교차 판매하자는 이런 의미였는데 이제 지주회사의 존립 근거 자체를 좀 어렵게 하는 의사결정도 했고 또 과징금 높이는 정책도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조치들 때문에 이제 영업 활동은 좀 상당히 위축되는 상황인데 그 좀 어떤 부분이 좀 과도했다고 보시고 어느 정도 선에서 대책이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 관점에서 좋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무슨 정책 위반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그 질문이신데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그냥 이제 그 학회에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과징금 같은 것은 좀 많이 부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사전에 판단을 해서 어느 것이 필요하고 어느 것은 불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이제 무단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서 억제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어떤 부분은 소비자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정보 활용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그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텔레마케팅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러니까 활용은 허용하되 무단 사용이 어떤 거냐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선정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섞어서 어느 경우에는 과잉되고 어느 경우에는 미흡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나라 사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같은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는 금융 감독 당국의 파급력, 어떻게 하느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방책을 내놓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당국은 하여간 정부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거를 국민에게 보이고 대통령에게 보이는데 좀 치중한. 그리고 본인들은 아마 굉장히 실제로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겠지만 하여간 그런 대책들이 조금 시간을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좀 익혀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좀 해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TM 중단 맞습니다. 같은 게 그거는 또 바로 막 중단하고 막 앞뒤 안 가린 대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금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이제 IT 발달 또 이제 가다 보면은 또 뭐 또 풀려서 이제 그 금융기관 지주회사나 금융기관끼리 또 정보공유가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이렇게 활성화 되겠죠. 또 뭐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보 공유의 폭과 이제 깊이가 넓어지는 이런 기술 발전의 추세가 있는데 걱정되는 거는 예를 들어 빅데이터까지 가게 되면 그게 한번 속된 말로 털리게 되면 또 대형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미 다 털려서 사실 이제 더 이상 뭐 나왔다고 하더니 반응을 안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뭐 사실 이제 저는 그 별로 그렇게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없기 때문에 뭐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그런 문제는 항상 가능하죠. 해킹, 그러니까 이제 무슨 보안 기술이 강화되는 만큼 또 그 이상으로 이제 해킹이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 저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니고 다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책은 그 사전적인 모니터링을 체크를 꼼꼼히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문제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을 소홀히 했다는 거. 그건 정말 터무니없이 소홀히 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소홀한 부분이 있고 또 반면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또 말하자면 이제 굉장히 폭넓게 그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소비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기 정보가 폭넓게 활용되는 뭐 그런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인데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금 이제 빅데이터 털리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방법은 그 사전적인 모니터링, 사전적인 감시 체계, 그리고 그걸 어길 경우에 강력한 제재. 그것밖에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거죠. 어차피 이제 IT 관련 기술은 이제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활용의 문제는 그 개인정보의 원래 소유주인 그 개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무단 사용이라는 이제 뭐 폭넓게 해서 무단 사용이 되지 않도록 뭐 그런 이제 어떤 촘촘한 규정이 이제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정보를 준 개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가 좀 활용돼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던져주셨는데요. 그 소비자 이제 보호 문제 지금 현재는 이제 당국도 보면 이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처 있겠지만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원으로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이제 방안이 국회에 지금 제출돼 있는. 이제 여야가 서로 이제 이상한 일들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 사실은 제일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보험이죠. 아무래도 이제 은행이나 이런 증권사업하고 다르게 소위 말하는 푸시 영업 가서 그렇게 맞습니다. 구매를 권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매 권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했는지 또 나중에 또 보험금 뭐 지급 단계에서 좀 지급이 좀 미뤄진다거나 해서 사실 보험이 이제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당국에서는 한 번은 절반으로 줄여라 아주 사실 보면 굉장히 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실제 좀 보험의 소비자 보호 조금 잘 되려면 어떤 대책이 좀 추진돼야 될까요?
이제 결국 사실은 이제 보험이 제일 심한 건 사실이죠. 지금 말씀하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의 특성이 그 수요가 잠재 수요라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심지어 금융 상품의 경우에도 이제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자산 증식의 필요성을 상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먼저 가서 이제 쉽게 이제 금융기관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리스크는 사실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그 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제 그런 영역입니다. 따라서 보험 그 판매라는 게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시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근본적인 보험 상품의 특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매원의 관리, 그러니까 설계사에게 어떤 식으로 보험사가 유인을 제공하느냐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학회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역시 이제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이제 사업자 자발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업자 어차피 이제 시장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이나 법이 사업자의 인식을 전환했을 정도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불완전 판매가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규정을 이제 최근에 이제 조치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 제가 이제 금융 감독 그 제도와 조치와 관련되어서 한번 꼼꼼하게 보험 민원 관리를 제가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어떤 유기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이 그러니까 보험 민원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처리돼서 공시되는 시점까지 보험 민원 관리의 단계가 있는데 그 관리의 단계들이 보험 관리의 목적, 민원 관리의 목적,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동기의 작동, 이 인식의 작동을 해서 사업자가 민원 발생을 줄이는 쪽으로, 불완전 판매를 줄이는 쪽으로 영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 전환을 하기에는 상당히 모자란, 그러니까 이제 얼기설기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과잉되고 부분적으로는 미흡하고 또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 이게 정말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냐, 그러니까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이제 무슨 대못 뭐 그런 규제 같은 그런 성격으로 비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관되게 목적에 맞추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작년에 이제 발표한 적도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약간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갖는 의무는 사실은 그냥 우스갯기로 하면은 사고가 안 터지면 완전 판매고 사고가 터지면 불완전 판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보험 같은 경우 저도 가입을 해본다. 그 깨알 같은 약관을 다 이해시키면서 판매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 보험사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CEO들은 이제 단기적 성과를 지향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막 시장 점유율 확대와 이익 극대화에 사실상 방점이 가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 좀 액세서리처럼 소비자 보호 이런 만족도 순위 올리는 이런데 이제 이게 약간 상충되는 듯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방점은 단기적 성과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국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 이런 문제는 되풀이해서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도 가져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그 같은 맥락인데요.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고객 가치 등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는 시장 요구에 반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 측면에서 보면 아직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이해도가 보험 사업자가 정말 조금이라도 불완전 판매를 하면 이게 큰일이 터지겠구나. 그리고 불완전 판매 자체가 잘 시장에 이제 적응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수준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보험 민원의 모든 원인은 불완전 판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이제 사실은 이제 비중을 보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그 민원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도 결국은 모집 단계에서 문제 때문에 배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가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 그 불완전 판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히 판매하는데 사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비용을 들이더라도 소비자에게 완전히 이해시키는
어떤 수준은 정해놔야 되겠죠. 이제 무턱대고 이제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도록 유도해 주는 게 감독 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완전 판매, 불완전 판매가 이제 그동안 사실 이제 뭐 보험업계가 주로 문제를 이제 주역인 듯한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동양그룹 CP 이런 게 보면은 사실 이제 뭐 금융기관 전반에서 이렇게 번져 있었던 문제로 되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불완전 판매, 특히 이번에 CP 사태를 보게 되면 뭐 불완전 판매 자체가 문제이기도 했지만 또 고수익을 추구하는 맞습니다. 분들의 스스로의 책임 문제도 좀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가 이제 몰매를 예. 맞았는데 근데 예. 이제 그 시점을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이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좀 그게 정리된다는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사실 예. 굉장히 중요한 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요즘 얘기도 아니고 옛날에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그럴 때 예.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몰렸다가 이제 예. 일부 종목이 이제 가격이 주가가 떨어지면 막 업자에 가서 항의하고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뭐 이랬죠. 그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데 예. 그건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태가 자꾸 터지게 되면 예. 결국은 이제 불일치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가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면 예. 사실은 이제 소비자 인식이 낮아도 사업자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문제가 덜 터질 수 있고 예. 또 반대로 소비자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책임의 인식,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의식을 많이 가지면 이해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하면 또 그런 사건 자체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게 양쪽에서 이제 불일치가 있어 생기는 문제라서요. 그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가 자꾸 터지게 되면 계속 이제 의식은 높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전반적인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또 소비자 보호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당국, 그다음에 사업자, 이제 소비자 다 선진화된 의식이 필요할 텐데 지금 당국하고 사업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 선진 뭐 금융문화 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좀 선진국 봤을 때 금융소비자 이런 금융 소비자는 이런 점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아까 이제 학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이제 덜 드렸는데 저희 학회가 이제 사실 금융 소비자 이슈가 굉장히 다원적인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법 문제도 필요하고 법적인 문제가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비자를 연구하는 분도 필요하고 또 그 중에 또 저희 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 간에 교육 분야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금융 소비자 교육도 저희 학회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이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뭐 이제 사회자도 이제 교육 많이 받아보셨고 이제 자녀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그 물까지 데리고 가도 물을 안 먹으면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어떻게 할 수는 못 되죠. 근데 이제 금융 보험 상품인데 특히 그렇고 금융 상품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품이기 때문에 원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은 사업자나 감독 당국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약관도 이제 쉽게 풀이하고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소비자라면 이런 상품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정보를 활용하는 절차. 지금 사실은 정보 공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홈페이지에도 정보 공시가 되고 금융사업자들 그리고 이제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이제 관련 정보들이 공시되는데 그 정보를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활용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은 그보다 훨씬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야 되겠죠. 근데 소비자들을 이제 교육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OECD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관련 의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소비자 교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서 소비자 교육에 나서라. 뭐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의제인데, 그거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또 의식이 변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분명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문제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금융소비자보호원 예. 이제 세우는 문제를 놓고 이제 국회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제 감론 이제 을박이 많은 상황인데 소비자보호학회에서는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현행 체제인지 아니면은 분리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이제 지금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뭐 연두에 예. 말씀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단어를 이제 예, 언급하셨죠.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의 의지가 그런 만큼 제가 제가 예상키에는 이제 올해 안에 적어도 이제 그 기틀은 예. 뭐 법안 마련되고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제 통합 체제였죠. 예. 그래서 이제 한 기구의 내에 그 사업자 건전성 감독 기능하고 예. 이제 소비자 보호의 목적을 두는 영업행위 감독 기능이 통합되어 있었고 예. 그 동안에 이제 금융산업이 이제 취약산업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전성에 중심을 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처도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그런 이제 중심이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주로 이제 건전성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쌍봉 체제, 트윈픽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데 그 분리하느냐 아니면 통합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하고 그 문제를 다루는 학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통합 모형을 이제 지지하기도 하고 이제 쌍봉 모형을 지지하기도 하고. 취재 기자로서 이제 예. 그런 금융당국을 오래 출입해본 경험에 의하면 사실은 통합돼 있지 않는 그러니까 통합돼 있는 가치 있는 상황에서 보면 되게 그 조직 내에서 인재들은 다 건전성 감독을 다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소비자 지금까지는 그 조직 내에서 분위기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조금 이렇게 한직으로 취급받은 그런. 저도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문화, 전 조직 문화 좀 이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맡은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맡은 업무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은 인간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게 있는데 같은 조직 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인간관계나 그런 게 영향을 받아서 책무에 집중하는 게 좀 덜한 걸로 제가 여태까지 이제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분리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일단 벽을 두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융소비자 보호원이 그 원래 도입 취지에 맞게 분리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려면 그러니까 많은 인력, 많은 예산, 그리고 이제 또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취재 기자로서 출입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건전성 쪽에 이제 인재들이 많이 몰리는데 제가 또 얼핏 듣기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 추세가 또 그렇죠. 보호를 강조하는 추세가 되니까 또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경향이 또 있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가야 될 걸로 제도를 어떤 틀로 만드느냐가 또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맞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학회, 금융소비자학회 앞으로 어떻게 성장시키고 싶으신지 청사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이제 굉장히 이제 2010년에 이제 생겼는데 굉장히 중요한 때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이제 융복합학회로서 필요한 이제 연구자들 모아서 이제 저희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제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지금보다 이제 연구 활동의 토대를 좀 많이 만들어서 좀 더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서 좀 더 많은 바람직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제 임기 동안에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건이 터지면 단기 응급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호흡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 뇌리에 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